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OCI 그룹 계열 화학기업 유니드는 보통주 한 주당 1,80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주당 배당금보다 12.5% 상향 조정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2조 6,1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발생한 EOD 1조 3,300억 원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 미래에셋 흥국, 한화, DB, KB자산운용이 발행한 ETF 5종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하면서 대표적 수혜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는 험난했던 12월 셋째 주 마지막 거래일을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선방한 11월 PC 가격 지수가 속절없이 내려앉던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통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2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지난주 상승분을 이번 주에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하락장 속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일단 소개부터 한번 네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말한 것처럼 이번 주는 사실은 지난주에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을 하고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중에 이런 하락장에도 여러분께 돈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이런 하락장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상승하는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의 공략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눌림목 매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도 찍어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한 하락장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하단 QR 확인하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런 종목들이 잘 갔죠. 제가 운영하는 교육방이 실제적으로 VI 사례들인데 지난주는 카카오페이라는 종목, 에이텍이라는 종목, 또 13일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고 VI 갔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VI 간 걸 자랑한다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랑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 섹터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이런 카카오페이, 에이텍,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대선주와 정치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 있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공개 방송이나 교육방에서 항상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급등주는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급등주는 저와 함께 출발하고 있고 지난주는 이런 종목들이 부양해 갔고요. 이번 주 또한 명확하게 시장은 약세장이긴 하지만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 주는 인스피언이라는 종목이 VI 갔고요. 이게 AI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ICTK가 또 VI가 1차와 2차 같습니다. ICTK 어떤 종목이냐 이게 모르시다면 지금 시장을 좀 잘못 보시거나 좀 동떨어져 계신 분인데 이게 양자컴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우리만 정치인 관련주, 테마주, 대선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 또 이런 시장에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근간 있는 테마들은 AI와 양자컴 테마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지수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좋은 우량주들은 계속적으로 외국인 이탈에 의해서 무너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키워드림 대표 전문가 이용준이고요. 자격증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눌림목 매매와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배당,
돈인데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종목은 하고 어떤 종목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충분히 배당주 투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종목 중에 배당을 하는 회사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우량한 종목에 대한 투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연말 배당, 이 하락장에 주식은 무너지고 있고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을 사면 배당도 받고 지수가 올라가면 또 상승분도 내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 배당은 현금 배당도 있고요. 주가 배당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없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말씀드린 종목 중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하는 종목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혹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종목 위주로 한번 포트를 꾸리시던지 아니면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장을 인정을 하자. 좀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2,400이 깨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연초에 모든 증권사에서 코스 목표치를 제일 낮게 잡은 곳이 2,800이었고요. 3,100까지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에 대한 이슈, 환율에 대한 이슈, 유가에 대한 이슈를 다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 2,300 어제 90인가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 괴리가 상당한 거죠. 즉 말씀드리면 목표에 대한 부분, 예상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인정을 하고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공략을 할 거면 가장 시장이 강한 섹터의 대장이 되는 종목을 돌파나 추격할 게 아니라 눌림 종목에 대한 눌림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눌림 매매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고점에 있는 종목을 눌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눌리는 종목 공략하시면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상승이 나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은 눌림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저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눌림 공략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승장에는 1분봉의 눌림 타점을 보는 거고요. 하락장에는 1봉의 눌림 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응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이 생각한 인터넷에 보면 배당 종목에 대한 다 나와 있지만 여기의 핵심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배당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그 근간에는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의 주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여전히 시장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정치인 관련주죠. 흔히 말하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정치인 테마주, 특히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슈니까 이때 돈을 크게 벌지 못하면 주식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테마주들이 많게는 뭐 10배도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대로 말하면 급락이나 점한가 경우도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셔야 되겠죠. 물론 기 때문에 10배 가는 종목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테마의 종목들은 이런 인물주들을 위주로 우선 우리가 보되 그 뒷면에는 AI와 양자큼 관련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주제를 던져 드릴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하시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한 비중,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비중으로 할 때는 그 반대 급부도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아예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여기는 소액만 하시고 많은 비중은 배당이라든지 좋은 종목에 대한 지금 저가니까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역시 저는 정치인 테마주 주목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는 눌림목 종목 한 종목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하는 가장 좋은 회사라고 제가 생각하는 종목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내일도 또 오늘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교육방 입장하시면 내일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 두 가지라고 하죠. 배당주와 눌림목 매매라고 해주셨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도 좀 잘 버텨줄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눌림목 매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까지도 점쳐 주신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잖아요. 장 중에 또 주 중에 만나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제 매년 말씀드리지만 매년 하고 있는 매주에 수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은 보시는 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락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백 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한 종목에 대한 그 궁금하신 것들 이해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그날 공략해서 수익이 났다, 여러분 축하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종목을 보는 방법은 이런 식이다 이렇게 제가 서사와 끝에를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하시고 혹시라도 주식을 오래 하셨지만 저의 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시면 매주 수요일 날 8시 반에 공개 방송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도 할 거니까 지금 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주식장은 계속적으로 보고 계셔야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저의 공개 방송의 핵심은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최근 하락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올해를 생각하면 올해 이 방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송할 때마다 상한가 같은 종목들을 찍어서 제가 타점에 대한 복귀를 방송을 통해서 해드렸기 때문에 가장 최근 생각하면 뭐 상반기까지는 상한가가 거의 매일 나왔던 교육방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하단 QR 확인하시고 공개 방송 다음 주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도주 공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지점에서 이 종목을 이용준이 좋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지, 왜 올라가는 돌파에서 하지 않고 눌림에서 하는지, 눌림 타점은 왜 1분봉을 보는지, 왜 거래대금 이렇게 터져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처음부터까지 서사를 싹 이야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 차원에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공략한다, 안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용준이 그 수요일 날 아침 오전장에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은 어떤 건지 컨닝하시는 게 컨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무슨 종목 했어 물어보면 이번 주 수요일은 2종목이나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단타로 M83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스윙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드렸어요. 카카오 게임즈 스윙으로 제가 드렸거든요. 하지만 점심 때 11시 50분인가 갑자기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여러분께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은 오전에 1시간 정도만 합니다. 공개 방송은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종가 베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길게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로가 있지만 아직 그 시장의 흐름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시총이 크고 우량한 종목 위주로 종가 베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하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의 하락과 함께 많이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을 싸게 사고 좋은 종목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면 단기, 중기면 중기, 종목에 대한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다음 주도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수요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종목으로 강한 상승세에 맛봤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사실 여러 가지 종목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여러 종목을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 한 우물만 파야지 물이 빨리 나오고 많이 나오지, 여러 우물을 파면 물을 아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야 할 우물 어딘데 궁금하시죠? 자, 그런 분들은 저희 화면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좀 딱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네. 눌림 종목과 배당 종목 뭔지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로 공개하시는 네네. 건가요? 제가 이제 말했던 종목 중에만 네.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TV 방송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모르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언급을 안 한 종목이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종목 중에 제가 주제로 드렸던 눌림 종목 한 종목하고 배당이 나온 종목 한 종목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채널 돌리시다가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당장 이 종목을 관심에 좀 넣으시고 이 종목에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에 대한 차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더라도 배당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울경제TV에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눌림 종목 한 종목과 배당 종목 한 종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눌림 종목은 카카오페이를 우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VI를 2번이나 가면서 상승에 대한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인데 이번 주는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졌다고 해서 눌림이다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 근간은 재료와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눌림으로 우선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6일 날 방송하고 3350원에 말씀드리고요. 13%나 올랐지만 아직 목표가로는 아직 달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올라가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치인이나 대선 테마가 있긴 하지만 특정 정치인의 테마가 있는 게 아니라 대선의 테마, 탄핵의 테마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종목은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 주에 하락이 나와서 눌려있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눌림 종목으로 먼저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당 종목입니다. 10월 달에 말씀드린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굉장히 좋아요. 제가 왜 좋다고 하냐면 어제 코스피 2,400개, 2,300 몇 가지 떨어질 때도 양봉이 나와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셀트리온이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게다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한다고 지난주에 공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빠져도 배당이 나오지만 주가까지 올라버린다면 차익에 대한 실현 또 배당에 대한 이익 이거 두 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배당 이후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셀트리온 내년과 다음 분기도 굉장히 좋다고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배당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5만 원이고요. 19만 9,900원까지 올랐고 어제 급락장에도 양봉으로 아래꼬리에 양봉을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눌림 종목, 배당 종목인데 마지막은 제가 생각하는 제로에 대한 종목입니다. 많은 조선주와 많은 종목들이 있고 이미 많은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미포조선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말했던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거든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급등 이후에 보호회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조선주 중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MRO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재료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좀 늦을 것 같아요. 난 다른 조선주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눌림목 매매라든지 배당주 매매를 하실 분이라면 이 두 종목 카카오페이라든지 셀트리온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저는 많이 도움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하락을 인정을 하고 내려가는 좋은 종목의 눌림 타점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배당을 주는 그런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12월 달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이탈이 지속적으로 더 커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종목에 대한 부분은 망하지 않고 좋은 종목의 투자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면 카카오페이, 셀트리온,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많은 종목 중에 지금 올림픽 종목 이런 종목들이 본인 포트에 있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타점인데 카카오페이는 12월 6일 날 공략을 하고 이 VI가 2번 이상 가면서 굉장히 좋은 타점을 보여줬는데 최근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빠졌기 때문에 싸게 산다 이런 개점이 아니라 좋은 종목의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던 종목이 그 기준봉 근처까지 치가까지 빠져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이 탄핵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이 종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에 대한 부분, 또 카카오 관련주들, 카카오도 있고 페이도 있고 게임즈도 있고 뱅크도 있잖아요. 그중에 어떤 종목이라도 본인이 한 종목 정도는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지난주엔 대장이었는데 이번 주는 좀 바뀌었죠. 하지만 눌림목 자리에 있는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페이, 충분히 눌림 공략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뭐 탄핵이건 대선이건 다 빼더라도 카카오페이 이슈는 AI 이슈가 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있고, 게다가 흑자에 대한 이슈도 카카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 섹터가 카카오 계열사인데, 만약에 이 정부가 이제 빨리 변동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기사를 봤더니 늦어도 4월까지는 종결이 된다 하더라고요. 탄핵에 대한 이슈가.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눌림목 공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용주 머릿속에 있는 소설을 쓰는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모든 근거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90% 이상 팩트입니다. 다. 보시면 비상계엄에 대한 수혜이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최근에 많이 하락했을 때 기관이 물려버렸어요. 여러분도 물렸죠? 매도 안 하신 분들은. 근데 기관이 물렸어요. 기관이 물렸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관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하고 나갔겠지만 중기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어떻게든 좋은 시점에서 다시 주가 부양할 때 여러분은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반사이익이 있고 사법 리스크 있고 기관 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굳이 뭐 탄핵 이슈나 계엄령 이슈를 빼더라도 AI 이슈하고 흑자 전환 이슈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의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페이 눌림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배당에 대한 이슈를 제가 좀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말씀드리고 하락폭이 나왔지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19만 9,900원까지 올랐는데, 어제 조금 그저께 좀 빠졌지만 어제 보시면 이게 양봉이거든요. 아래꼬리 양봉이 달렸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지수는 2% 넘게 빠지고 지수는 2,400에 깨질 때,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을 때 셀트리온 오르진 않았지만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 셀트리온이 2년 만에 하는 배당이고 현금과 주식 배당으로는 최대치 배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호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부양될 것이고, 주가 부양하게 되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만, 주가 부양을 차익 실현하지 않으면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셀트리온은 재료가 이렇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사실 배당이 굉장히 인색하죠. 유보율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 유보율이 굉장히 많더라도 배당을 해주는 회사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을 거의 유보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인색한 게 우리나라 종목이지만 셀트리온 이번 기회에 역대 최대 배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호재들도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 판매 허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 내가 한 종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셀트리온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얼마나 배당해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써져 있죠. 한 주당 750원, 주식 배당은 0.05주인데 한 주 갖고 있으면 0.05주를 줍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20%의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주가로는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해보면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한 주당 11,000원꼴의 주가와 현금 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셀트리온 약 10주 갖고 있다. 그러면 배당을 11만 원 정도, 100주 갖고 있다, 110만 원 정도, 1000주 갖고 있다. 그럼 그 이상을 배당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리도 나쁘지 않고 연말에 배당 이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자 기사를 봤더니 증시는 침체를 하고 있는데 K바이오의 통큰 배당, 주주 친화를 강화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를 보면 힘든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배당에 대한 부분과 주가에 대한 부분을 유일하게 잘 지켜주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보시고요. 이번에 현금 배당 총액은 1,500억 정도 하는 거고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고, 배당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사도 됩니다.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나는 6개월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배당 기준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보면 배당이라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12월 31일까지의 보유자에 한해서 3월에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배당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배당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배당 사유는 기업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2년 만에 배당을 하는 거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역대 최대 배당이기 때문에 주가로도 물론 상방으로 열릴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셀트리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하나오션이에요. 다만 아쉬운 게 이 하나오션 차트 보면 제가 4월과 8월 달 말씀드릴 게 올랐지만 최근 들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슈가 MRO 이슈로 이렇게 올랐던 게 무너진 이슈가 직원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완전 풀렸거든요. 금액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려가지고 그것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가 부양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면, 기간이 좀 걸린다면 결국에는 지금 MRO 이슈로 가장 열심히 사업 MRO 이슈와 미국과 친화적인 회사가 저는 하나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종목들 혹시라도 주가 부양하게 될 수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요. 물론 기간 조정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 지금 아래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간다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고 목표가는 5만 원 여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의 흐름이 다른 조선주보다 지금 굉장히 약한 건 인정을 하고, 다만 하나오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기사인데 필리조선소 인수했다는 이슈가 있고, 미국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거점을 마련했다. 즉 말씀드리면 MRO가 유지, 보수, 운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있는 거제까지 와서 미국 군함을 수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에 한화그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MRO 이슈가 있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오션이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또한 당선되자마자 전화해서 한국의 조선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고 도움을 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만큼 급하게 하는 거고, 조금 이면을 좀 들어가 보면 중국의 트럼프가 우리나라 군함을 수리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MRO 이슈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저는 하나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많고 많은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다 끝나느냐, 아니면 시장이 언제 그걸 판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MRO 첫 수주를 했고요. 최대 수혜를 받고 있고 인수했고 미국 거점 확대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은 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오션을 제가 말했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지금 조선업종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추후에 시간이 되면 또 설명해 드릴 텐데 HD 그룹계 중에 현대미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눌림 타점이 오면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조선업 중에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추후에 조선업에 대한 이슈, 하나오션에 대한 이슈는 하단 QR 확인하시면 교육방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런 기사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2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눌림목 매매고요. 다른 하나는 배당주 매매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그 종목들이 뭔데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 친절하시게도 종목 모두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각 한 개씩 말씀을 해주셨고요. 눌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배당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그동안 타점을 정말 잘 잡아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알아볼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
다들 주도주를 공략을 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주도주가 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돈의 흐름을 보고 주도주를 파악하는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 주식을 볼 때 내가 공략하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공략을 했는데 너무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 핵심은 돈입니다. 즉 거래대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 감전선 기법을 통해서 제가 돈이 들어온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내일도 모레도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치인 테마주를 급등락 나오는 게 돈이 들어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그 주식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개인만 있는 건 아니죠.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큰 세력도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찾게 된다면 여하튼 그 종목에서 상승이나 하락이나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승 파동일 때 매도하고 나오면 되고 하락 파동일 때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 감정 기법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카카오페이하고요. 이번 주 공개 방송에 들었던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복귀 한번 해드릴 테니까 왜 지난주에 이용주는 히든 종목으로 카카오페이를 말해서 지난주에 2번이나 VI 가는 걸 여러분과 함께 했고 또 이번 주 공개 방송에서는 갑자기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스윙으로 줘서 점심때 4% 넘는 상승이 나오게 보여줬는데 그 근간은 이겁니다. 제가 뭐 어떤 종목을 누구한테 받아서 이 종목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차트를 보고 거래대금을 보고 이런 관점을 통해 여러분께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우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정치 테마 빼고는 사실 보기 힘들죠. 물론 여기에 AI나 양자컴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양자컴 종목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치인 테마주 하시지만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비중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원래 테마인 AI와 양자컴 테마도 계속적으로 팔로우 하셔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돈이 가장 중요한데 돈을 기준을 세우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어떤 종목은 300억, 어떤 점 1000억 아쉽긴 하지만 전제는 이 대장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고 그냥 인지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300억, 최소 300억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준으로. 1000억 이상은 들어와야겠죠. 제가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페이 같은 2000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눌림목 매매라든지 주도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좋게 생각하는 종목을 하지 마시고 시장이 좋게 생각하는 종목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좋게 생각하는 종목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점상 이제 단타로 접근할 때는 일봉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스윙의 접근이 맞는 것 같고요. 단타로 접근할 때는 일봉의 거래 대금이 터지느냐. 최근 들어서는 뭐 정치인 테마주는 1분봉에 90억씩 터지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상승 나올 확률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을 돌파로 잡는 게 아니라 눌림에 잡는다면 카카오페이 같은 VI를 여러분 볼 수 있다. 물론 경우에 확률로 봤을 때는 상승장보다는 지금 하락장이 훨씬 덜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도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또 개인들 주식을 이제 하시는 개인들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을 우리 인지를 하고요. 이런 장도 겪어봐야 급등하는 상승장도 우리가 크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하락장도 잘 버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타점은 이래요. 카카오페이 30분봉인데 12월 6일 날 바로 급등 나올 때도 거래대금 터져 있고요. 거래대금과 봉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금요일 날 지난주 나올 때도 거래대금이 지난번보다는 이렇게 많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여기서 VI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근간은 거래대금과 재료를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번 주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같은 경우는 일봉상 전날인가 전전날에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공략하고 점심 11시 46분에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바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더 대박이 났겠지만 다시 하락이 나왔어요. 즉 말씀드리면 들어왔던 거래대금 아직 살아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스윙으로도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라는 거는 거래 대금이 얼마만큼 들어온 대장주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료가 한 재료에 많은 관련주들이 있지만 제 생각인데 가장 많이 올라가고 가장 거래금 많이 터진 종목 위주로 공략하신다면 주도주를 여러분 찰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 공개 방송에서 또 다음 주도 교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도주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는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돈이 들어오는 섹터 정치 테마주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치 테마주 급등락이 너무 심해서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선별하는데 성공을 했다 해도 타점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만큼 상승세는 정말 눈부시죠. 정치 테마주 매매는 하고 싶긴 한데 나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째려만 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 과 함께 하시면서 그 자신감 한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오프닝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난주 상승분을 이번 주에 다 대부분 반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 특히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쉽지 않았죠. 2,400이 붕괴됐다는 거는 지수가 하락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국내 증시 이렇게 힘이 없는 건가, 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서경에 3년 전에 시작했을 때 2022년도에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150까지 빠질 때 제가 방송을 매일 했었거든요. 그때만큼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투심 또한 많이 흔들리고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고 코인도 많이 하시겠지만 국내 주식 이러다가 반등 나오게 된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겠죠. 보면 2400 붕괴됐고 단 지금 호재가 없이 악재가 산재되어 있는 불투명한 시장인 거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2,400이 무너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도 다 빠졌죠. 삼성전자 5만 원 깨질까요? 이렇게 여러분께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애매하게 5만 원 선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완전 한번 확 무너져 버린 이후에 저점을 확인해 보는 게 차라리 주가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다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는 2,400이 깨지면서 21선 아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녹록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있고, 하지만 명확한 거는 4월 달 정도면 탄핵에 대한 이슈가 종결된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12월 달이니까 4월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정치인 테마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사고 팔고를 해야 된다. 즉 말씀드리면 야당 야당 A 관련주 간다. 그러면 B는 못 가겠죠. 반면에 A가 빠진다. 그럼 B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 눈치 게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여러분과 다음 주에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강세 종목 한 종목 갖고 왔는데요. SM 그룹주가 금요일날 급락장에도 급등이 나온 섹터와의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왜 상승이 나오고 왜 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히든 종목도 오늘 특정 정치인보다는 대선 관련주 하나 눌림목 매매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드라 지수는 이렇게 됐죠. 금요일날 여러분도 힘드셨겠지만 저 또한 시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도하고 익절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락폭을 많이 보았을 건데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핵심은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외국인 자금 계속 이탈하고 있고, 삼성전자 투자자 현황을 보더라도 이제 3개월 됐네요. 3개월 동안 거의 하루 이틀 소액 빼고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5만 원, 다음 주 5만 원 선에 대한 이슈도 나올 것 같다 생각하는 거고요. 2,400 지지마저 뚫렸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슈가 횟수를 제한한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오래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근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히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과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급등도 나오지만 급락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지지율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지율이 너무 낮은 테마인데 왜 공략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 지지율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 갖고 있는 지지율이 3.5% 됐다. 이러면 급등이거든요. 3% 가지고 무슨 대선에 나가서 된다는 보장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주식을 볼 때는 기대감과 변화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의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도 계속적으로 다음 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4월까지 하지 않더라도 12월과 1월까지는 정치인 테마주들을 계속적으로 선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할 테니까요. 하단 QR 확인하시고, 혼자 하기 굉장히 불안하고 본인 공략해도 좀 불안한 심리가 많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근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이 한때 깨지기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락장인 것을 인정을 하고 전략을 바꿔서 돈을 버는 거겠죠. 그 전략이 뭐냐 살펴봤더니 눌림목 매매와 배당주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종목과 타점까지 다 알려준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 주 시황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좁혀서 섹터와 종목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치인 테마주는 다 할 거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이 좀 새롭게 접근할 종목을 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요. SM 그룹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M이라고 해서 이제 연예기획사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남선 알루미늄이라지 TK 케미칼에 관련 있는 회사가 SM 그룹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TK 케미칼이 막판에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상한가에서 상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상타보다는 TK 케미칼의 다음 주에 월화수 흐름을 보고요.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상한가 딥브로스 1일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내려오면 눌림목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이 하락장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K 케미칼 관심 있게 넣으시면 좋은데 어떤 분은 남선 알루미늄을 해야지 왜 TK 케미칼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방금 주도주 감전선 기법 말씀드릴 때 무조건 그 제로의 대장주만 합니다. 대장주만 해야 지지와 저항과 감전선이 정확히 걸리는 거고요. 2등, 3등, 4등주 하면 절대 그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TK 케미칼을 오늘 강세 섹터의 종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뜬금없긴 한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패싱이거든요, 완전히.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북한과 일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패싱인데 그 상태에서 이게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게 아니라 초청설이 있다는 이슈로 SM그룹주가 급등이 나왔죠. 왜 초청설이 있을까? 근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예전에 당선됐을 때 이 SM그룹주의 이 우오현 회장 이분이 그 초청이 됐었거든요. 이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이기 때도 초청이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관련 있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 보시면 좋은데 일기 때 이미 참석을 했고 이분이 한미 무슨 그 후원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TK 케미칼만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관련주로는 남선 알루미늄, TK 케미칼, 남선 알루미늄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종목 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한 종목만 보세요. TK 케미칼 보시면 되는데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주도주 감전선 기법 설명드릴 때 첫 번째는 재료고 두 번째는 돈이거든요. 돈. 이 돈이 들어왔냐. 그다가 차트를 볼 때는 올라가 있을 때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 종목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하고 아무도 안 보는 종목입니다. 아무도 안 사요. 하지만 이때 한번 이슈가 있었고 바로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래대금이 514억 터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약한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과거에 아무도 안 샀던 회사가 514억이 터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한 번은 월화 수중에 제가 해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물론 여기서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다 공개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첫 번째 기준은 상한가 딥플러스 1일 매매는 이 상한가를 말았던 고점이 지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오면 그 다음 가격은 눌림 가격인데 눌림 공략 가격은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세 섹터의 종목은 제가 어제 새롭게 이슈가 나왔던 SM 그룹주 중에 TK 케미칼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교육방에서 월요일부터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M그룹 관련주 짚어주셨고요. 종목으로는 TK 케미칼로 알려주셨습니다. 역시도 이 종목 관련주 내에서 가장 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발 수혜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주도주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호흡하시면서 주도주 매일매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오늘의 종목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제시 종목으로 카카오페이 주셨는데 네. 바로 슈팅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좋았죠. 엄청났었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카카오페이 말씀드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사실 수요일 공개 방송에 공개해드렸어요. 그래서 공개하고 당일날 바로 올라가긴 했는데 역시 시총이 큰 종목이라서 그런지 시장 흐름에 따라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눌림 자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방송에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지금 다른 뭐 대선주나 그 정치인 관련주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키워드가 탄핵에 대한 이슈도 있고 머스크에 대한 이슈가 둘 다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은 말 그대로 지지율에 따라서 그분들의 행보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오지만 카카오 계열사 종목들은 누가 되더라도 대선에 대한 시계, 탄핵에 대한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호재로 인해서 카카오페이가 지난주에 VI에 2번이나 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카카오페이를 계속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 들어 가장 큰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슈가 좀 재밌긴 한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슈도 좀 걸려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반한 게임 패스 오브 엑살이라는 게임에 대한 한국 판권을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로라는 게 엮이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 종목에 대한 핸들링하는 누군가는 이런 자극적이고 관련 가장 핫 이슈를 내면서 주가에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이슈와 머스크 테마를 갖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물론 카카오들이 다 좋아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인데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한 다음 지난주는 카카오페이, 또 이번 주는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사법 리스크 완화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패스 오브 엑사일 또한 머스크가 흑자를 했다 이렇게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본다면 저는 그건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절을 전혀 못 하시고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건 좋지만 내려갈 때 손절을 못 하시다가 하다가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불투명하고 어렵기 때문에 바닥에서 기준봉이 나오고 거래대금 터진 종목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설명드릴 거고요. 차트가 제가 생각하는 아까 TK 케미칼도 딱 그런 차트잖아요. 오랜 기간 하락해서 기준봉이 나와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감사하고 올라갈 확률이 크고 내려오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인 그런 종목도 위주로 하신다면 이 하락장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 또한 이렇습니다. 이게 앞에 잘리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겠죠. 이렇게 빠져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2월 13일 날 기준봉이 터졌어요. 이게 1,700억짜리 봉이거든요. 1,700억. 그럼 생각해보면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하고 이번 사법 리스크 때문에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누군가는 여러분을 포함한 누군가는 1,700억을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 수요일날 이날이었을 거예요. 이날이 4% 정도 올랐지만 아쉽게도 이틀 정도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보면 이 올렸던 자리 시가 부근을 이제 거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면 수요일날 공략하고 갖고 계신 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공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공략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카카오 게임즈 안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맨날 고민해 보거든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갈 건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버텨주었던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게다가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AI 이슈가 계속적으로 카카오에 걸리는 거잖아요. AI라는 게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라는 게
그 채널 자체가 중요한데 카카오는 이미 그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이슈로 네이버보다 이제 카카오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이번 주 히든 종목으로 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바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바로 월요일 날부터 상승이 나와가지고요. 전고점 이상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은 17,610원 보는 거고요. 목표가는 24,000원 하면 약 35% 정도 수익 구간을 생각을 하고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까 스윙으로 보는 게 시총이 큰 종목들은 급등보다는 약간 늦어지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래서 스윙으로 좀 보는 거고요. 손절가는 완전 전저점을 이탈한 15,000원이 되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치 테마주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더군다나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았던 게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디아블로 수준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차트적으로도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종목 정확하게 타점 공유를 해주긴 하셨습니다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나 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마무리 멘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멘트는 특별히 한 멘트보다는 수요일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릴까 해요.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힘들고 또 시장은 이렇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시장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에 되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도 여러분과 함께 당일 주도주에 대한 내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 방송 할 거니까요. 저는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이용준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교육방 들어오시면 다음 주 수요일 공개 방송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멘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전문가님의 공략주 리뷰로 카카오페이와 셀트리온, 한화오션 알려주셨고요. 주도주 감전기법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잘 꾸려봤습니다. 무한 시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